이번 글자는 겉표자입니다. 그 송리자의 반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리부동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우리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 겉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형태를 볼까요? 네, 이 글자는 털모자와 옷의자가 합쳐진 합체자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털모자가 있죠. 그 다음에 옷의자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글자가 합체가 된 거예요. 합체가 되면서 요 윗부분이 누락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글자가 나온 겁니다. 자, 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의 겉에 나는 거죠. 뭐 심장이나 위에 나는 게 아니고 겉에 나는 거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 겉에 입는 거죠.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겉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줄 설명을 볼까요? 털모자하고 오디자가 합쳐진 글자로 둘의 공통점은 겉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속리자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겉이 아니고 안쪽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글자를 볼까요? 네, 옷의자와 마을 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뜻풀이로 보지 마시고요. 글자의 위치상으로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옷의자 안에 지금 마을 리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쪽 부분을 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표현을 하자면 마을 리자는 옷의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한 줄 설명을 볼까요? 위치상으로 이 마을 리자가 옷의자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경사경자입니다. 경사라고 하는 것은 축하할 만한 기쁜 일을 경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글자 형태를 볼까요? 이 글자는 사슴록자와 갈고리, 그 다음에 마음심자, 천천히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자, 사슴록자는 상형 글자예요. 사슴의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 연상이 잘 안 되니까 의미를 부여해보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뿔을 가지고 있죠. 그 뿔이 날카롭기 때문에 비수와 같다라고 본 겁니다. 개수도 2개죠. 그래서 양쪽으로 나 있는 비수와 같은 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군집 생활을 해요. 군집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집안에 많이 모여서 산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여기는 글자상으로 이어진 거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고 비수와 같이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사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이 갈고리예요. 갈고리 하나를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하겠죠. 뭘 잡았어요? 사슴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너무 귀하니까 남한테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의 의미가 머뭇거리는 것을 천천히라고 본다면 머뭇거림 없이 마음속으로 축할 일이 있어서 그 잡은 그 사슴을 내어놓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축하할 만한 기쁜 일이 있을 때가 경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줄 설명을 볼까요? 갈고리로 사슴을 사냥해서 귀한 것을 머뭇거림 없이 드리고 마음속으로 축하할 때가 경사가 있을 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배울 글자는 할애할 하자입니다. 자, 할애하다라는 뜻은 축하하여 예를 차리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축하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빌축자 배웠죠? 그래서 축하가 되는 거고요. 자, 글자 형태를 볼까요? 네, 더할 가자와 조개패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조개패자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사가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집에 경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찾아갈 때 제 나름의 재물을 가지고 가겠죠. 그 재물을 더하면서 그 사람 경사에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차리는 거고요. 그것을 할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줄 설명을 볼까요? 경사가 있는 곳에 내 재물 또한 더하며 그 경사를 살해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글자는 무너질 붕자입니다. 자, 무너지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쌓여있거나 서있는 것이 허물어져 내려앉다라는 게 무너지는 거죠. 자, 이 글자 또한 붕괴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글자 형태를 볼까요? 네, 매산자가 있고요. 네, 법
법붕자가 있죠. 자, 이 법붕자는요,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달월자는 우리 사람의 몸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육달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뚱아리가 비슷한 또래니까 친구라고 보시고, 그걸 벗이라고 불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계획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일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하물며 심지어 그 거대한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게 친구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줄 설명을 보면요. 벗들이 여럿이 모이면 그 힘은 거대한 산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배울 글자는 무너질 괴자입니다. 붕괴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글자 형태를 보겠습니다. 네, 흑토자가 있고요. 품을 회자가 있습니다. 자, 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안에다 간직하는 것을 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자를 먼저 좀 설명을 할까요? 네, 여기 보시면 옷 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이 있고요. 네, 요거는 뼈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뼈인데요. 그물처럼 생긴 뼈가 있어요. 사람에게. 어느 뼈일까요? 네, 갈비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갈비뼈라고 가정했을 때요. 갈비뼈는 옷 속에 있는 거죠. 즉, 옷이 갈비뼈가 보이지 않도록 안에다 간직하는 거잖아요. 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품을 회자로 연상하시고요. 흑토자가 있네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두꺼비집 같은 거 많이 만들었죠.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해요?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 그러죠. 그러면 그 두꺼비집 포기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에다 품고 가요. 품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모래로 만든 두꺼비집이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줄 설명을 보겠습니다. 네, 흙으로 두꺼비집을 만들고 품고 가져가다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글자는 오를 승자입니다. 자, 위로 오르는 거죠. 상승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글자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일자가 있고요. 되승자가 있습니다. 이 되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세는 양사라고 했습니다. 용량을 뜻하는 건데 용량의 단위고요. 자, 이 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곡식을 파는 그런 가게를 가면 이렇게 나무 상자가 있어요. 이런 나무를 가지고요. 곡식을 퍼 올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같은 걸로 이렇게 툭 털어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남는 양이 있어요. 그 한 바가지를 한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다에 배다가 있죠. 많은 곡식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 올린 다음에 자 같은 걸로 한번 베듯이 털어요. 그럼 정확하게 이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가 뜨는 것도 이 곡식을 가지고 되를 만드는 것처럼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하늘 위로 오른다라는 의미에서 이 글자가 온 겁니다. 자, 한 줄 설명을 볼까요? 해는 되를 재듯이 곡식을 넣어놓고 한 되를 재듯이 정확한 시간이 되면 높은 곳에 오른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내릴 강자입니다. 내려가는 것을 하강이라고 하는 거죠. 글자 형태를 볼까요? 네, 언덕이 있고요. 네, 천천히가 있고요. 네, 이 글자는 걸을 과자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수선하다 할 때 저녁 석자랑 같이 썼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의 발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로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니까 걸을 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언덕을요. 높은 언덕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자, 언덕을 그려볼까요? 이런 언덕이 있습니다. 이런 언덕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릴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글자는 이음동자라고 해서 글자의 형태는 같지만 다른 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릴 강 말고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항복항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항복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항복, 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언덕 너머에 아군이 있고요. 적군이 있습니다. 이 아군이요. 언덕을 천천히 넘어요. 걸어가면서 천천히 넘어서 이 적군에게 몰래 가서 칼을 딱 들이대요. 그러면 항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항복항자라고 하는 훈음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줄 설명을 볼까요?
언덕 위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나온다 라고 해서 내릴 강자입니다.